그런데 여러분 주말을 거치면서 조금 다른 걸 느끼지 못하셨나요? 그러니까 처음에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했을 때 내란 특별재판부라고 명칭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에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 역시 내란 특별재판부가 왜 위헌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주말을 거치면서 내란 특별재판부라는 단어는 점점 뒤로 빠지고 내란 전담재판부라는 이름이 슬그머니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어떤 목적일까요? 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일요일 날 네. 그 이제 총대를 맨 사람이 한정의 민주당 이제 정책위 의장이에요.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기자회견을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쉽게 말하면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한 이야기는 걷어들이고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에 네. 한 개 부로 이렇게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로 설치하면 된다. 이게 가사 뭐 민사법원하고 비슷한 성격이다. 뭐 네, 이런 네. 여러 가지 뭐 의견까지 부수적으로 자기네들이 해석까지 하면서 한 건데 이 부분은 왜 그랬느냐. 네. 근본적으로 내란 특별재판부 같은 경우는 바로 위헌 시비에 걸리는 거죠. 위헌 결정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만일 위헌 결정이 헌재에서 나버리면은 네. 지금까지 특검에서 이렇게 많은 뭐 500조 가까이 돈을 들여가지고 이 수사하고 이런 뭐 기소하고 이런 네. 재판까지 이게 일사불란하게 가야 될 이 내용에 엄청난 차질이 빚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위헌 시비를 자신들이 걷어들인 거예요. 그 대신 그럼 자신들도 법원 이게 리더들이 위헌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인정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지금 압박하는가 하면요. 네. 법원 니네들이 사법부 니네들이 자진해서 잘해라. 서울중앙지법부에 직접 선출 권력인 우리 국회에서 네. 그대 입법 권력인 집권당 민주당에서 네. 이런 이야기 의견을 냈으니까 서울중앙지법에다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은 쉽게 말하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위한 쉽게 말하면 특별법을 제출하겠다 이런 거예요. 왜 위헌 시비를 겁는가 하면요. 뭐 지금 이제 반민특위 1948년대 친일 뭐 청사를 위한 그때 반민특위가 구성되어 반민 이 특위 재판부가 네. 만들어진대. 이거는 그때 헌법에 특별 규정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3.15 부정선거 때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였고. 이게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 같은 경우는 네. 아무리 자신들이 지금 대통령 그리고 국회 입법 절대 권력이지만은 이거 헌법 개정 사항을 갖다 손을 대지 않고 그냥 자신들이 사법부를 마음대로 그냥 내란 특별재판부 두려고 그러다가 이게 잘못되면 큰일 나겠구나. 큰일 나겠다. 그래서 걷어들인 겁니다. 지금.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게 될 경우에는 이런 해석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특별하고 전담 뭐 이렇게 얘기를 들었을 때 특별은 뭔가 한시적이고 그리고 어떤 특정 사안을 겨냥해서 만드는 듯한 느낌을 받고 전담이라는 것은 그냥 항상 좀 돌아가는데 그중에서 좀 특별하게 전문적으로 전담하는 재판부구나라는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용어를 지난 주말을 거치면서 특별해서 전담으로 바꿨다라는 해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그렇습니까? 성채문 부장님, 민주당이 왜 갑자기 바꾼 건가요? 글쎄요, 뭐 법률적 검토나 이런 거에 의해서 그런 건지 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일단 전담 재판부를 만드는 거에 있어서는 저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왜냐면 그래서 저희 한정혜 정책위 의장께서 네. 그 전담 재판부를 만드는 거에 법률적 문제는 없다고 설명을 굳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주말에 기자회견을 했던 이유는 그때 뭐 가정법원, 노동법원 사례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네. 그 말씀하신 것 이외에도 예를 들면 2023년에 행정법원에서는 학교폭력 문제가 너무 많아지니까 학교폭력 전담 재판부를 만든 적이 있고요. 네. 올해 4월쯤에도 대법원에서는 전세 사기 문제가 또 너무 많아지니까 전세 사기 전담 재판부를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재판부, 전담 재판부를 만드는 이유는 신속성을 위해서입니다. 피해자들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담 재판부를 통해 빠르게 판결을 내려주도록 하자라는 건데 전 내란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사실 특별 재판부든 전담 재판부든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네. 지기현 부장판사가 너무 재판을 끄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지기현 부장판사가 바로 입장을 표명했죠. 올해 안에 1심 내겠다. 저는 어느 정도 이 특별재판부든 전담재판부든 이 민주당의 레토릭이 지기현 부장판사한테 압력이 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너무 국민들이 봤을 때 너무 시간을 끄는 것 같으니까 빨리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정책을 추진하니까 지기현 부장판사도 그러면 빠르게 처리하겠다라는 입장을 냈으니까 네. 저는 정치적 목적은 그래도 어느 정도 달성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것 이외에 뭐 또 다른 뭐
다른 것 땡땡 전담 재판부 이런 것까지 추가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공감하지 못합니다만 적어도 내란 전담과 관련해서는 올해 안에 왜냐하면 피해자가 전 국민이잖아요. 이거는 네. 빠르게 결론을 내리고 끝까지 내서 국민들께 보고를 드리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전담 재판부를 만드는 것이 그래도 좀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네. 사실 전담 재판부라는 게 무슨 성폭력 전담 재판이라든지 뭐 아동학대 전담 재판 이거랑은 차원이 다른 게 네. 이거는 특정 사건을 겨냥한 재판부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사건의 결론을 예정하고 의도하고 재판부를 만드는 거거든요.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내란 전담 재판부, 내란 특별 재판부는 더 문제지만 전담 재판부도 사실 문제인 게 이게 어떻게 보면 특정 사건을 겨냥해서 재판부를 만드는 것이고 이거를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법권의 일부로 포함되는 게 재판부 구성 권한 그리고 판사 배당 권한입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면으로 지금 치고 들어가는 네.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재판의 속도 같은 경우에도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게 되면 더 늦어집니다. 왜냐하면 재판부 새로 만들면 재판부 갱신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증거나 자료들 다 다시 맞습니다. 봐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요새는 뭐 규칙이 바뀌어서 조금 완화됐다고는 하지만은 과거에는 갱신 절차만 몇 달이 걸렸어요. 와. 계속해서 법정에서 영상 재생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가장 재판이 늦어지는 방법이 전담 재판부, 특별 재판부고 지금 지기현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4번씩 재판을 하고 있거든요. 네. 굉장히 나름대로 지금 증인신문이나 이런 거 속도를 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가장 재판을 빨리 하는 방법은 지금 재판부에서 마치는 거예요. 지기현 판사가 다른 사건도 맡고 있나요? 아니면은 이 내란 사건만 맡고 있는 건가요? 거의 사실 그 사건만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전담 재판부처럼 왜냐하면 이게 사실상 전담 재판부네요. 맞습니다. 법원에서 사무분담을 할 때 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을 갖고 있는 재판부를 고려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일반 교통 사건이나 살인 사건 이런 걸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군요. 그게 이 민주당이 지금 인식 이 자체가 지금 얼마나 상당히 위험한가 하면요. 지금 대한민국 상권 분립은 법을 만드는 사람, 법을 집행하는 사람, 네. 또 법에 따라서 심판하는 사람 이렇게 네. 다 구분을 해놨거든요. 이걸 분리하는 게 상권 분립의 정신이고 공정한 법체 이게 기본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특별재판부 이 자체가 상권 분립 시스템 자체를 갖다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럼 만약 그러면은 그런 직접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의 위에 그러니까 사법부의 위에 있다 그러면은 그럼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국회에서 직접 뭐 이 선출 권력 국회에서 탄핵 결정해서 헌재에서 파면 결정을 갖다 각하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의해서 파면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행사재판 결과에 따라 가지고 국회의원들도 당선이 무효화됩니다. 네.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요. 그렇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이 대중 국민과 아무리 국민 주권이라 하더라도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네. 국민 주권이라는 게. 그러니까 일시적 감정이라든지 선동에 의해서 잘못된 판단에 의한 그런 다수결의 이 한계를 갖다가 받아들인 결과가 상권 분립이에요. 그래서 사법부의 독립은 대법원장의 임기도 존중해줘야 되는 네. 거고, 그러니까 인적 구성, 조직장 독립 이런 부분을 국회에서 입법 행위를 가지고 특별전담부 재판부 만들어 이런 것 자체가 위헌이다. 상권 분립을 훼손을 시키는 행위라는 거예요. 자, 삼권 분립. 우리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던 단어입니다. 국민학교, 초등학교 때 다 배웠던 단어들이고 지금 찾아봤더니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사회교과서에 나오던 내용이던데 이게 지금 훼손될 위기에 처하자 일선 판사들도 참담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담하고 화가 난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 대법원장 사퇴가 내란 재판과 무슨 관련이냐.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 재판장 바뀌면 1심 선고만 늘어질 것이다. 법조계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양은경 변호사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내란 특별재판부, 내란 전담재판부. 이것뿐만이 아니라 자, 국정농단 전담재판부까지 만들자라고 더불어민주당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국민의힘에서는 이럴 거면 이재명 사건 전담 재판부도 만들자.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시죠. 내란 전담 재판부의 설치가 헌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말씀은 충분히 드렸습니다. 국정농단 전담 재판부의 설치도 시급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 특위에서는 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서 그 필요성과 법률적인 근거 그리고 또 당내의 의견을 모아서 적극 추진하겠다.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이런 발상은 북한이나 중국이 아니면 가능하지 아니한 발상입니다. 지금 현재 중단되어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5개의 사건 모두 묶어서 이재명 사건 전담 재판부 구성을 통해 재판을 제기하여 위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국정농단 전담 재판부, 이재명 사건 전담 재판부. 뭐 사건마다 전담 재판부 만들면 성추현 부위원장님, 네. 지금 법원 뭐 다 없어져도 되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일단 그 법원의 사법부의 조직 네. 이거에 대해서는 일단 헌법 102조 3항에는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직에 대해서는 뭐 어디 재판부를 설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률로 정한다는 건 법률을 누가 정합니까? 입법부가 정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한정희 정책이 이제 그 얘기했던 거거든요. 사법부가 정말 필요성에 의해서 먼저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뭐 가정법원, 노동법원, 뭐 전담재판부 이런 것들 다 사법부가 먼저 제안을 했던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 제안하면 이 입법부에서 통과를 시켜주는 겁니다. 조직을 바꿔가지고 법을 바꿔서 개정해서. 근데 이번에는 뭔가 이 내란과 관련돼서는 그 얘기를 사법부가 자발적으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한정희 정책이 이제 말씀하신 게 그게 안 될 경우는 입법부가 충분히 이걸 제안할 수 있다라는 그 취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제안인가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땡땡땡땡 계속 만들어가는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사법 조직을 그러면은 다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진지하게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저거에선 의견이 나온 거니까 전 당내에서도 또 입법부 차원에서도 저거 정말 땡땡땡땡 다 만들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법률로 정하는 것이니 입법부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 사안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